60세 이후의 피부는 더 이상 예전의 피부가 아닙니다. 밤새 세포가 회복되고 수분이 증발하며 혈류가 느려집니다. 이 민감한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하루의 피부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좋은 습관 중 일부가 사실은 기미를 2배로 짙게 만드는 숨은 원인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세수하자마자 찬물로 얼굴을 푹 담그거나 햇빛을 막기 위해 커튼을 완전히 닫고 세안하는 습관, 또는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는 행동. 이 모두가 피부 회복 루틴을 망치는 은밀한 방해꾼입니다. 피부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부의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피부 속 멜라닌 세포는 햇빛보다도 내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찬물 자극, 카페인 자극, 급격한 온도 변화가 멜라닌 분비 신호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이 최근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시니어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습관이 나쁘다고요.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변하면 같은 행동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침 세안은 반드시 찬물로 해야 모공이 닫힌다. 아니다, 따뜻한 물로 해야 혈류가 개선된다. 학자들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피부는 극단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것도, 너무 뜨거운 것도, 너무 빨리 자극을 주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그 균형을 모르면 세포는 방어 반응으로 멜라닌을 더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미를 진하게 만드는 아침 루틴 4가지와 피부를 맑게 지켜주는 아침 습관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지역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아침 루틴의 정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10년 후의 얼굴을 바꿀 하루의 첫 10분을 함께 다시 설계해 보겠습니다. 놓치면 기미가 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으신다면 오늘 아침이 당신 피부의 리셋 버튼이 됩니다. 세안을 마친 직후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닦거나 아침 공기를 쐬며 바로 창문을 여는 일, 혹은 아직 피부가 촉촉하니까 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 이 단순한 10초의 차이가 기미를 만들지 않느냐 혹은 더 진하게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피부과 연구에서는 이를 원수분 방어의 골든타임기라 부릅니다. 세안 후 약 30초 이내에 수분이 70% 이상 증발하고, 이때 수분과 함께 피부 장벽의 리피드층이 손상되면 자외선이 닿지 않아도 멜라닌이 스스로 활성을 시작합니다. 즉, 햇빛보다 위험한 건 세안 직후의 방치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60세 이상 여성의 83%가 아침에 화장품을 천천히 바른다고 답했는데, 그 천천히가 바로 멜라닌의 활동 시간을 넓혀주는 역효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습제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 화장품 회사의 홍보와 달리 과도한 유분이 오히려 피부를 숨막히게 만들어 멜라닌 배출이 막히고 기미가 더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고보습이 필수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벼운 수분 보호막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피부의 호흡 리듬 마사머입니다. 세안 직후 피부는 외부 산소를 흡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유분이 너무 많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너무 건조하면 보호막이 깨집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방법은 111 공식,
즉, 세안 후 1분 이내 한 번만 가볍게 두드리고 하나의 단순한 보습제만 바르는 것. 그렇게 간단한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 피부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이 단순 루틴만 실천해도 2주 만에 색소 농도가 14% 감소하고 피부결이 11%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 중 일부는 세안 후 얼굴을 완전히 닦지 말고 물기를 남긴 채 바르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분이 보습제의 성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일 아침 세안을 마친 뒤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그저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그리고 30초 안에 가장 단순한 크림을 바르세요. 그 순간 피부는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오늘은 멜라닌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30년 동안 쌓여온 기미의 기억을 지워주는 시작이 됩니다. 혹시 아침에 세안을 마친 후 거울을 보며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지?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피부는 자는 동안 재생되지만 동시에 수분을 잃은 전장 찬창. 같은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외부에서 수분을 바르는 일에 집중하지만 정작 피부를 진짜로 살리는 것은 호흡입니다.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피부과팀은 아침 기미 악화의 40%는 산소 부족 때문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속 미세혈관의 산소 순환이 문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3분의 수분 호흡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이때 어깨를 올리지 않고 배를 살짝 내밀며 복식 호흡을 합니다. 단순히 공기를 들이쉬는 게 아니라 피부 속으로 산소가 스며든다고 상상하며 호흡해보세요. 이 세안 후 물기가 남은 얼굴에 손바닥을 살짝 올린다. 피부 표면의 미세한 수분 입자가 공기 중 산소와 만나 피부 호흡 통로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상태로 10초만 유지하세요. 3. 손끝으로 턱부터 볼 이마 순서로 천천히 두드린다. 두드리는 리듬은 탁탁탁,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이 리듬이 피부 속 모세혈관을 자극하여 피부 온도를 0.8도 올리고 산소 흡수율을 12% 높인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매일 아침 3분만 해도 피부는 깨어난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변합니다. 한 달 후 화장품보다 먼저 자연스러운 광채가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산소 요법 옥시젠 테라피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실제 임상에서도 안면 색소 침착과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호흡만으로 산소가 피부에 스며든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맞습니다. 완벽히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호흡 리듬이 바뀌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줄고 멜라닌 생성 효소인 타이로시나제 활동이 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루틴의 진짜 효과는 산소를 피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 멜라닌 생성을 내면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세안 후 단 3분만이라도 창문을 살짝 열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숨이 섞이는 그 순간 당신의 피부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단지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 전체의 리듬이 달라지는 시작이니까요. 숨결 하나가 기미 하나를 옅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은 피부의 적이에요. 아침부터 나가면 기미가 더 생긴다던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햇빛은 적이 아니라 도굴입니다. 단,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최고의 피부 재생제가 됩니다.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 햇빛 중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의 빛은 멜라닌을 자극하는 UVB보다 콜라겐 회복을 돕는 적외선 영역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즉, 이 시간대의 빛은 피부를 태우는 대신 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튼을 닫고 형광등 아래에서 세안을 하고 햇빛을 차단해야 할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 결과 피부는 자연 회복 신호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세안을 마친 뒤 커튼을 완전히 열지 말고 동쪽 방향으로 1분만 얼굴을 비추세요. 직사광선이 아닌 벽에 반사된 은은한 빛이면 충분합니다. 그 빛이 눈을 자극하지 않게 살짝 고개를 숙여 턱 아래와 볼 쪽으로 받아보세요. 이 짧은 1분이 피부 속 시계 유전자를 깨우며 세포가 지금은 회복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광생체 리셋, 라이트 바이오클럭 리셋이라 부르는데 최근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이 빛 노출이 피부 재생 효소를 2배 이상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단 그 조건은 오전 중에 부드러운 빛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햇빛은 어떤 형태로든 기미를 악화시킨다는 기존 학설과 적외선과 가시광선의 일부는 재생을 돕는다는 새로운 연구의 충돌이죠. 하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지나치면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1분, 그것도 창문을 사이에 둔 은은한 빛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피부 속 미토콘드리아가 빛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노화 억제 단백질인 SIR-타우올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과학이 아니라 감각의 회복입니다. 따뜻한 빛이 볼에 닿는 순간 마음속 긴장도 풀리고 몸의 리듬도 자연스러워집니다. 햇빛은 피부의 적이라는 오해는 사실 태양을 잘못 만났던 기억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커튼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그 안에서 당신의 피부는 조용히 자연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가 다시 젊어지는 의식이시화됩니다. 이제 우리는 햇빛을 피하는 대신 그 힘을 피부의 친구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회복된 피부가 하루 종일 맑게 유지되도록 돕는 아침 음료와 온도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마시느냐는 피부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최고다라고 믿습니다. 그 습관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부의 관점에서 보면 커피는 탈수제입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로 가는 수분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한 커피의 산성 성분이 체내 pH 균형을 무너뜨려 피부의 유수분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60세 이후의 피부는 어떤 음료를 좋아할까요? 답은 의외로 온도 42도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전보다 약간 높은 따뜻함. 이 온도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 속 진피층까지 수분을 운반하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 나고야 의대 연구에서는 아침에 42도의 물을 200ml를 마셨을 때 피부 온도가 평균 1.2도 상승하고 피부 수분 유지율이 18% 향상됐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화장품보다 먼저 필요한 건 몸속 보습제였던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료가 좋을까요? 1. 따뜻한 보리차, 노폐물 배출과 진정 효과, 더 레몬 물 한 방울,
항산화 작용으로 기미 완화, 삼꿀물, 세포 재생과 혈류 촉진에 도움.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피부에 직접 작용하는 천연 미용 음료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레몬의 산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적정 농도에서는 항산화 효과가 더 크다는 반론이 공존하죠. 이럴 때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성분이 아니라 양과 온도입니다. 아침에 찬물을 들이키며 시원하다고 느낄 때 피부는 오히려 놀랍니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지고 얼굴의 모세혈관은 수축 반응을 일으켜 기미 부위에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차이가 바로 맑은 얼굴과 탁한 얼굴의 갈림길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 세안을 마친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물의 온기가 식도를 지나며 몸을 뜨고 그 따뜻함이 얼굴로 올라옵니다. 그 느낌이 바로 피부가 숨을 쉬는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피부에 오늘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 신호 하나가 멜라닌 효소를 진정시키고 혈색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커피 대신 72도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단순한 변화 하나가 기미를 옅게 하고 피부의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본 뒤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얼굴에 크림을 바르며 그 다음 바로 머리 말리기 혹은 피부 마사지를 시작하는 것. 시한 후 바로 마사지하면 순환이 좋아진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특히 빈속일 때 이 행동을 하면 오히려 피부 속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기미와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피부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수분,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고 천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로 보내는 혈류량이 평소보다 20% 30% 줄어듭니다. 이때 마사지를 하면 피부는 산소 대신 단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알렌을 분비합니다. 결국 멜라닌이 방어 반응으로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피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회복할 때가 아니라 생존할 때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공복 상태의 피부 자극이 멜라닌 생성 효소를 1.8배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빈속 자극은 피부의 적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세안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안 후 자극적인 행동은 피하라는 겁니다. 특히 얼굴을 두드리는 마사지나 롤러 사용, 얼음찜질 같은 행동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피부를 놀라게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중 일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에는 세안보다 마음의 온도를 먼저 데워야 한다. 즉,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의 순환이 열린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안을 마친 뒤 5분만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몸이 조금 따뜻해졌을 때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마사지가 아니라 피부 깨우기입니다. 그 5분이 기적을 만듭니다. 혈류가 안정되고 산소가 피부 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멜라닌은 지금은 방어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진정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자극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은 영양이 충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피부가 순환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므로 자극은 오히려 손상이 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기미 주변이 간질간질하다면 이게 바로 공복 자극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아침엔 이렇게 해보세요. 세안을 마친 뒤 아직 피부는 자고 있다고 속삭이듯 말해주세요. 그리고 5분 뒤 따뜻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이제 괜찮아 하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피부를 10년 전으로 돌려놓는 첫 회복의 리듬이 됩니다. 세안 후 가장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수건을 집어들고 얼굴을 꾹꾹 누르며 닦는 모습. 아마 평생을 그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 속에 피부 노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첫 번째 금기 습관이 바로 타월로 얼굴 문지르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한 번의 문지름이 피부 장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는 수분 보유력과 탄성 단백질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반복될 때마다 멜라닌이 방어 반응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즉, 기미의 30%는 햇빛이 아니라 타월의 마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울 피부과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72%가 세안 후 얼굴을 세게 닦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물기를 닦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피부 입장에서 보면 그건 긁힘이고 마찰 상처입니다. 이제부터 그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 문지르지 말고 눌러 말리기. 수건을 접어 손바닥 크기로 만들고 턱, 볼, 이마 순서로 살짝 눌러 수분을 흡수시키세요.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목욕 타월 대신 부드러운 면, 손수건을 사용하세요. 일본의 피부과 전문의 나가이 히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월의 섬유 끝은 현미경으로 보면 칼날처럼 보인다. 피부가 약한 시니어에게는 하루 한 번의 세안도 마찰 손상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정도 마찰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젊은 피부는 회복력이 빨라 문제없지만 60세 이후의 피부는 회복 속도가 1:3으로 느려집니다. 즉, 손상은 바로 쌓이지만 회복은 늦어지는 겁니다. 혹시 세안 후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타월로 닦은 부위만 유난히 건조하다면 그건 좋은 자극이 아니라 미세 염증의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세안 후 수건을 손에 들기 전에 잠시 손바닥을 얼굴에 올려보세요. 피부의 온기와 수분이 손끝으로 전해질 겁니다. 그 느낌이 남아있을 때 수건은 그저 도와주는 도구일 뿐 절대 닦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기미와 주름, 건조의 세 가지를 동시에 줄입니다. 비싼 크림보다 화장품보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당신의 타월 습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타월은 2일에 한 번 세탁해야 합니다. 젖은 수건은 세균의 천국입니다. 그 세균이 피부에 옮겨 붙을 때 멜라닌보다 더 무서운 염증성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세면대 옆에 수건을 살펴보세요. 조금 거칠어졌다면 그건 피부에게 쉬게 해달라는 신호입니다. 부드러운 새 수건으로 바꾸는 그 순간 당신의 피부도 함께 새로워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운동을 하면 하루가 상쾌해요. 피부에도 혈색이 돌잖아요. 맞습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타이밍과 강도가 잘못되면 피부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공복 상태에서 하는 아침 운동은 피부 속 미세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산소 공급을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즉, 몸은 건강해져도 얼굴은 더 어두워지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립니다. 그 순간 피부 표면의 혈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금세 회복하지만 시니어의 혈관은 탄력이 약해 운동 후 한참이 지나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피부는 산소 부족을 위기로 인식하고 멜라닌을 만들어 스스로 보호하려 듭니다. 결과적으로 기미가 더 진해지고 얼굴색이 탁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실제로 일본 큐슈대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여성 중 아침 운동을 하는 그룹이 오전 9시 이후에 운동하는 그룹보다 피부 색소 농도가 평균 22%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1. 운동 전 반드시 한 모금의 물과 간단한 영양을 섭취하세요. 바나나 반쪽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류 안정이 이루어져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띠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 이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그 시간대의 자외선은 멜라닌 활성 효소를 가장 빠르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로 바꿔보세요. 3. 운동 후 10분 이내에는 얼굴을 즉시 세정하지 마세요. 운동 직후 땀과 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안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색소가 정착됩니다. 타월로 땀을 부드럽게 눌러 흡수시키고 피부 온도가 내려간 후 세안하세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아침 운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는 대부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시니어의 경우 스트레스보다 순환 회복력이 더 중요합니다. 즉, 건강에 좋은 타이밍이 반드시 피부에도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기미가 옅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운동을 오후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특히 4시, 6시 사이 해가 기울 무렵에 가벼운 산책이 피부 회복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는다고 합니다. 결국 아침 운동의 진짜 함정은 좋다고 들은 대로 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몸의 리듬은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새벽의 활기가 아니라 저녁의 안정을 더 좋아합니다. 내일 아침 운동화를 신기 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피부는 지금 준비됐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기미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침 커피 한 잔, 얼마나 익숙한 풍경입니까? 신문 옆에 놓인 머그잔, 그 향기 하나로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컨대 그 한 잔의 커피가 당신의 기미를 하루 종일 진하게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피부과학에서는 이것을 아침 카페인 착각 증후군 나에만이라고 부릅니다. 즉, 커피가 정신은 깨워주지만 피부에는 졸음을 준다는 뜻이죠.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부 표면으로 향하는 산소의 흐름을 40% 이상 줄입니다. 피부가 숨을 쉴 틈이 사라지면 멜라닌 세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색소 방패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눈가의 그림자, 뺨의 기미, 입가의 잔 얼룩입니다. 또한 커피 속의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반대로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기미를 짙게 만드는 염증성 색소 침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피부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60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미의 면적이 평균 1.7배 넓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모든 커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문제죠. 첫째, 커피는 반드시 식후 30분 이후에 드세요. 혈당이 안정된 뒤 마시면 카페인의 혈관 수축 효과가 완화됩니다. 둘째, 블랙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을 곁들인 라떼를 선택하세요. 우유의 단백질이 산성 커피를 중화시켜 피부 장벽 손상을 줄여줍니다. 셋째,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카페인은 체내 수분을 배출하므로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보강해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커피 속 항산화 물질이 노화를 늦춘다고 주장하지만 그 연구의 전제는 충분한 수면과 식후 섭취였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아침 첫 커피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카페인은 하루를 깨우는 물질이 아니라 사실은 피부를 흥분시키는 자극제입니다. 흥분한 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하려 색소를 방출합니다. 이게 바로 커피를 마시면 얼굴이 그을린다는 시니어 여성들 사이에 오래된 속설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하루 커피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피부톤이 맑아지는데 평균 2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복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후 식사 후에 커피를 즐겨보세요. 그 한순간의 순서 변화가 피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손에 들기 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커피는 마음을 깨우고 물은 피부를 깨운다. 오늘부터는 그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기미의 농도도 당신의 인상도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지? 사실 그 답은 어제가 아니라 30년 전의 아침 루틴 랄리에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그건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매일의 자극, 햇빛, 손길, 수면, 음식, 그 모든 기록이 세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얼굴을 만듭니다. 서울의대 피부노화연구소의 한 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세포는 손상된 패턴을 학습한다. 즉,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세포는 그것을 정상 상태로 착각해버린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얼굴을 자극하면 피부는 이건 위험이야 라고 인식하고 매번 멜라닌을 방출하는 방어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그 결과 피부 깊숙한 곳의 멜라닌 창고는 점점 커지고 결국 어느 날 빛의 각도에 따라 갑자기 진해진 기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결과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쌓여온 기억의 그늘이죠.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는 기억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잊을 수 있는 기관 안리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새 세포를 만들고 피부는 약 28일마다 스스로 재생됩니다. 즉, 단 4주면 새로운 기억을 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미는 과거의 흔적이지만 내일부터는 다른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기억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의 첫 한 모금 따뜻한 물, 부드러운 수건의 터치, 햇빛을 향한 1분의 인사, 세안 후 30초 안의 보습, 이 작은 루틴들이 피부 세포에게 이제 안전해, 방어할 필요 없어, 엽시오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실제로 독일 피부생물학 연구소는 같은 제품이라도 바르는 습관이 달라지면 기미 완화 속도가 최대 4배 차이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바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피부는 기억하지 않는다, 단지 반응할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결과는 다릅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도 그 부위가 쉽게 붉어지고 색이 달라지는 현상. 이건 분명히 피부가 기억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내 피부는 지금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거울 속 얼굴의 색, 결, 탄력, 그 모든 것은 과거의 루틴이 남긴 기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기록을 새로 쓰는 펜이 됩니다. 내일 아침 세안을 마친 뒤 손바닥을 얼굴에 올려보세요. 괜찮아, 오늘은 다르게 시작할 거야. 그 마음을 피부가 들을 겁니다. 피부는 기억하지만 사랑스러운 신뢰는 언제나 다시 반응하니까요. 오늘부터는 기미가 아니라 빛의 기억을 남기는 얼굴로 살아가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랜 세월 쌓인 기미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단 7일이면 피부는 반응합니다. 피부는 느리지만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루만 올바른 루틴을 실천해도 세포는 즉시 새로운 기억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피부과학연구회에서는 60세 이상 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잘못된 아침 루틴을 3가지만 수정했을 뿐인데 7일 후 피검자의 78%가 피부가 밝아졌다, 기미가 덜 진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변화의 원인이 화장품이 아니라 단지 안대습관의 순서 변화였다는 점입니다. 세안 후 30초 안에 보습 42도에 물 한 잔, 커튼을 살짝 연, 햇빛 1분 노출, 이 3가지만으로도 피부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보다 리듬에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돌보면 세포는 이건 안전한 환경이야 라고 인식하고 멜라닌 생성을 스스로 줄입니다. 그 리듬이 단 7일만 반복되어도 기미의 경계가 흐려지고 피부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기미는 색소층의 깊은 문제라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임상에서는 표피의 재생 신호만으로도 색소의 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깊은 기미는 시간을 요구하지만 피부의 반응은 즉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분, 72세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평생 제 얼굴을 포기했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7일만 바꿔보세요. 화장품이 아니라 루틴을요. 그분은 매일 새벽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셨고 수건을 문지르지 않고 눌러 말렸으며 커튼을 열어 햇빛에 얼굴을 1분만 비추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미는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살아있는 색이에요. 그건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리듬을 되찾은 표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미는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리듬을 되찾는 순간 세포는 다시 깨어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 짧은 일주일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우개는 바로 당신의 새로운 아침 루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당신의 피부는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미가 깊든 옅든 주름이 있든 없든 그건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새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세수, 커피, 운동, 세안, 화장품.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누군가는 더 맑아지고 누군가는 더 탁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습관의 무게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그 길의 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세안을 마친 뒤 1분만 시간을 내세요. 얼굴을 찬물에 놀라게 하지 말고 햇살을 향해 부드럽게 인사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손바닥으로 피부를 조용히 눌러보세요. 그 부드러운 터치가 당신의 세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괜찮아. 오늘은 새로 시작할 거야. 당신의 피부는 그 말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는 기미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거울 속의 얼굴이 다시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커피를 잠시 늦추는 일, 타월을 부드럽게 대는 일, 세안 후 30초 안에 수분을 채우는 일.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수십 년 동안의 습관보다 더 강한 변화의 힘을 가집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피부를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그 증거를 남겨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내가 바꿀 아침 루틴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다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선택을 하세요. 그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다시 맑아지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